인간관계를 힘들어하는 한 남성분의 사연이 왔습니다. 오늘은 사연을 토대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의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상담이 왔어요. 상담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상담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개인한테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담을 꾸준히 거의 한 지금 10년 가까이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느 것 하나 저에게 도움되지 않았던 상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도. 그럼 저의 생각도 정리가 되고 좀 더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개별적인 상담이 보편적인 이해를 돕는 것. 그래서 이런 컨텐츠, 이런 상담 컨텐츠도 여러분들, 보편적인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사고를 넓혀드리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좀 더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29살 남자입니다. 저의 근본적인 고민은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연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해본 것 말고는 성인기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제가 남들 다 아는 그 나이 때 과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불안이 더 심해지고 인간관계 자체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20대 후반에 첫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저의 20대를 남과 다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로움이 커 조금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봐도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나를 받아주고 사랑해줄 것 같은 엄마 같은 여자로 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년 가까이 심리분석과 스스로의 분석일기, 명상 등을 통해 저의 마음의 역동은 상당 부분 파악하였지만 이미 무의식 깊이 뿌리내린 사랑의 갈구,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 여럿이 있는 동아리 같은 데서 고립감 등은 남아있습니다. 26살에 거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보내온 20대를 끝내고 세상에 다시 나온 시기인데 작년쯤부터 내가 고립돼 있구나, 사람을 만나야겠구나 느끼고 처음으로 여러 동아리 등을 통해서 20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럿이서 대화할 때 끼기 어렵고 또 누군가 한 명 이상은 또 이성적으로 신경 쓰이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특히 분석받기 전에는 이상형 같은 여자 앞에서는 심장과 목소리가 떨리는 등 신체 증상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간 자전거 동아리에서 날 그대로 수용받는 듯한 느낌과 깊은 대화를 처음 느껴본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속감과 작은 수용감을 느꼈대요. 생각해보니 제가 성격도 좀 조용하고 남성성이 또래 남자들에 비해 덜 키워져 온 것도 같습니다. 여성스러운 부분, 즉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달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대학원을 준비 중이신데 대학원을 간다면 일반적인 단위의 소속감을 갖게 될까요? 워낙 마음이 복잡해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쏟아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과 결혼이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꿈이었던 만큼 지금의 문제는 제 진로 고민보다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이 길지만 정작 뭐가 고민인지 명확히 전달 못 드린 것 같네요. 저도 이게 단순한 친밀한 관계의 기술을 모르는 건지 정말 어딘가에서 누구를 만날 계기 자체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이분에게는 여러 가지 말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은 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작은 좀 문제 혹은 뭐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겹쳐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찝어보자면 남들 다 하는 과업을 나는 제대로 못해서 불안하다. 인간관계로서 고립돼 있다. 엄마 같은 여자를 찾는다. 뭐 수용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 지금 전체적인 맥락의 공통점은 어떠한 심리적 문제의 해결을 타인에게 수용받음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문제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타인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타인의 마음은. 타인의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뭐 타인의 행동을 뭐 돈으로든 어떻게든 강제로든 시켜서 나를 수용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나를 정말로 수용하는 사람도 그 수용하는 그 태도나 나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죠.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원래 바뀌니까요. 인간은 원래 변화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목표를 세워둔다면 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이루어지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목표가 나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상대가 나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그 상대의 마음을 유지하려면 나는 더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뭐 쉽게 말해서 다 질리거든요. 뭐 관계에 질린다기보다는 그냥 똑같이 상대가 나에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그냥 흔해지는 거죠. 그냥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을 받아들이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사랑해도 그 사랑이 길어지면 처음에 그런 열정적인 그 불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개별로서 존재하는 상황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이상향의 사람을 만나야만 내가 행복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행복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행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걸로 인생의 행복을 찾지 않아요. 왜냐면 그건 찾을 수가 없으니까요. 찾지 않는 게 아니라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한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거에서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 것으로 행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불안해지거든요. 그건 그 사람, 상대가 나를 선택해야만 행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마음이 이성을 더 특별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실은 이성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야 이성 입장에서도 편해요.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성 경험이 없을수록 이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성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의 사람이고 나도 욕구가 있고 나도 뭐 치부가 있고 다 그런 거죠. 인간은 다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읽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질투, 뭔가 아니면 뭐 어떤 부정적인 마음, 나쁜 마음 다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억누르고 그것을 좀 승화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마음은 상대 안에서도 나타나요.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수용받고 싶고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그 상대는 어떨까요? 상대는 아들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다 자기를 보듬어주고 뭘 하더라도 믿어주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겠죠. 근데 서로가 이제 그것만 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분석도 많이 하시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일상으로 쪽의 경험을 그만큼 좀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런 어떤 사고를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과 물론 책을 읽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를 만남에서 내가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지식들, 이게 균형 있게 나가지 않으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식만 쌓이면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머리로 결론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상향이 너무 높아지는데 자기는 지금 경험을 하지 않아서 한 발 내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표가 지구 반대편이면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집 앞 슈퍼면 한 걸음 내딛기가 쉽죠. 그냥 슬리퍼 끌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구 반대편으로 간다. 그러면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 있겠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데 목표를 일단 지구 반대편으로 잡아놓으면 출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성이라는 그 존재가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부분도 있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 그런 욕구,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이런 소속감이라고 했을 때 이 자전거 동아리 아까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모습 그대로 수용받는 듯한 느낌과 깊은 대화를 통해 느낌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받아줘야 한다라는 그런 무의식의 마음이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걸음 좀 넘어서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어떤 데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나를 수용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을 뭐 포용을 하면서 아니면 소속감을 연습하는 것, 그 소속이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소속이 되는 걸 연습하는 건 뭔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열심히. 뭐 거기서 뭐 회비를 낸다. 회비를 내고 뭐 매주 가야 된다. 뭐 매주 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면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당장 내가 거기서 대화가 좀 덜 되고 하더라도 일단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소속인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게 소속감입니다. 근데 소속감을 누군가가 나를 수용해줘야만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굉장히 수동적인 게 되는 거죠. 어떠한 이성으로서 내가 행복을 찾는 것과 비슷한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내가 행동으로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게 사람들은 힘들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보면 그게 훨씬 쉬운 일이에요. 내가 행동은 내가 제어할 수 있거든요. 내가 선택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선택은 처음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편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건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상은 점점 높아진다면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생각을 멈추고 소속감이라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성격도 좀 조용하고 남성성이 또래 남자들에 비해서 좀 덜 키워진 것 같다. 그리고 여성스러운 부분,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고 직관적으로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이 발달한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실은 직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눈치거든요. 과연 이제 눈치가 이제 빠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는 것과 눈치가 빠른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안한 사람들은 남의 눈치를 보는 것에는 좀 많이 눈치를 보죠. 근데 눈치가 빠른 것과 눈치를 보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눈치를 보기만 한 사람은 행동을 안 해요.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게 눈치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줄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빨개진다. 이걸까지는 제어할 수 없겠지만 당황한 티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민망하게 만든다. 분위기를 싸하게 만든다. 이건 눈치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 질문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직관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눈치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느낌으로써 멈추면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 보고 하면 점점점 행동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지금은 좀 더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좀 사회적인 모습을 조금 지금은 한번 따라해보는 것도 뭔가 멘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이런 동아리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성실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소속감이 생겨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학원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대학원은 연구실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릅니다. 어떤 연구실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연구실은 정말로 그냥 회사 같아요. 굉장히 회사 같기도 하고 어떤 연구실은 굉장히 이상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교수님하고 친구처럼 막 맘먹진 않아도 정말로 그 친한 사이가 되어서 나중에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술도 마시고 인생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지도 교수님하고 지금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이제 하면서 제가 막힌 일에 대해서 여쭤보고 이제 그러거든요. 벌써 저는 20년 넘은 사이가 됐죠. 근데 그거는 정말로 제가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어떤 연구실은 제자들끼리 그 연구실에 있는 선후배끼리 그 경쟁이 너무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내리갈굼 있기도 하고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그 대학원은 대학보다 훨씬 더 그 교수님의 스타일의 영향도 많이 받고 교수님이 있으면 또 연구실에 또 랩실 짱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의 영향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대학원이 어떻다라고 말은 좀 힘들고 하지만 이게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소속감은 갖게 될 겁니다. 힘들어서 여기 싫다 이래도 나 여기 너무 얽매였다. 여기 나 진짜 여기 막 구속돼 있다라는 느낌. 솔직히 구속돼 있다는 거는 소속감에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은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테니까.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약간 가족에게 바랬던 부분들을 좀 사회인들에게 좀 바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소속감은 없을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아마 그 연구실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다면 몰라도 본인이 가서 윗사람들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 후배가 들어오면 본인이 그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포용해 주는 거지 본인이 포용받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주체가 돼야 그나마도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지만 조용하고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것들을 잘 키우셨으니 지금 상태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거라면 지금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상태에 있어서 진짜로 나쁜 부분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왜 나쁜지, 이게 진짜로 나빠서 없어져도 되는지.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스스로 인식을 해야 그런 것들을 바꿔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말하지 못해요. 왜? 깊이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하고 깊이 대화하는 거지. 난 저런 가벼운 대화는 안 하는 사람이야. 좋은 거네요. 그럼 계속 지금과 똑같이 사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무의식이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조금 뭐 높아심에 사는 여담인데, 지금 본인이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서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라는 존재가 애초에 완성된 존재가 부모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 많이 부족해요. 우리 모두의 부모는 다 부족해요. 우리가 부모가 되는 순간도 되게 부족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부족할 겁니다. 근데 어쨌건 부모는 부족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성향에 잘 안 맞아서 더 많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걸 더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사회에서 채우려고 하면 점점 더 고립된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도 주지 않거든요. 아무도 타인의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여성이 다른 남성의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건 자기 아들의 엄마조차도 솔직히 되게 버거워하는 게 부모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랑스럽지만 힘든 일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의 부모가 된다는 것도 힘든 일인데, 지금 내가 정말 너무너무 반해서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서 저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싶을 정도로 반했어도 지금 당장은 엄마 같은 사람이 상대가 원한다면 되어주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본인은 그런 마음을 상대가 원한다면 줄 수 있을까? 준다 한다면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지금은 영원히 줄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수용감이나 이런 걸 원하는 걸 보면 이제 아마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내 문제가 이성을 만나서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저는 이제 문제가 뭐 크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막힌 어떠한 벽은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일단 경험한다. 소속감, 뭐 수용감 이런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냥 소속된다. 소속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액션에 집중한 좀 시간을 보내시면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완화되고 진짜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담입니다. 네,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런 비슷한 고민은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시간 말을 했지만 좀 좋게 받아들여 주시고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